안녕하세요. 교육진다.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자 물어봐 달라고 얘기했으니까 물어봐야지. 아니 왜 내 안 쓰던 마스크는 왜 쓰셨어요? 아니 그동안 마스크 계속 샀는데요. 저한테 얼굴에 맞는 사이즈 맞는 게 없는데 딱 왔습니다. 그디어 사이즈. 그렇구나. 네. 그 모자 나한테 맞는 게 없었을 때 막 슬플 때. 근데 갑자기 나한테 원래 맞는 모자가 모자는 생길 때. 뭐 원래 없고요. 미국 철모는 가서 사야 되고. 철모는 어떻게 했어요? 철모는 그 안에 그 저기가 그거 내피 빼면 되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잘 알지를 못했어요. 내피 빼면 그리고- 다 쓸 수 있습니다. 진짜 이 마스크 쓰고 방송 이게 대화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군대에서 방독면 쓰고 선착순 하는 거 똑같더라고. 1시간 반 동안 지난 금요일 날 그 라이브 설명했거든요. 마스크 쓰고. 그때는 이제 학원에서 찍었으니까 저걸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에게 맞는 마스크가 딱 왔다는 걸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빨리 빼요 그럼. 빼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 열 체크하고요. 네. 평소 건강 관리 다 진행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당히 많은 방송들이 마스크를 못 쓰는 이유가 아마 이 호흡이라든가 발음 때문일 겁니다. 예. 너무 힘들어요. 나는 근데 호흡은 괜찮아요. 가끔씩 1분씩 숨 참아보거든요. 초기 증상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1분 동안 숨 참을 수 있으면 아니래요 코로나가. 아니 이건 또 진짜요? 그 코로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 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숨 1분 동안 이렇게 참고 이렇게 있으면 폐가 아프거나 어디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은 뭐 기침이 나거나 그런다는데 저는 보통 한 1분 단전호흡 오래 해가지고 1분 30초 이렇게 숨을 참을 수 있어요. 단전호흡 오래 하면 막 공중부양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거기까지 가려다가 내가 거기까지 갈 뻔했어요. 왜 웃고 그래? 공중부양은 이 단전호흡 하는 사람의 로망의 로망, 최고의 로망 공중부양. 그렇죠. 단전호흡을 하는 이유는 공중부양을 위해서야. 좀 안 해 공중부양. 단전호흡에 대해서 좀 아시네 우리. 재수할 때 단전호흡하러 다녔거든요. 그쵸? 아는구나. 역시 공통점이 많아. 공중부양하려고. 공중부양하려고 그런 거지. 축지법이라서 한번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공중부양이 공중부양. 반가부자 딱 들고서 이제 올라가는 것이 이제 몸에 이런 어떤 부분이 있어요. 우리들의 로망이 있습니다. 자, 방송은 이제 월요일 날 나가는 거죠. 오늘 네. 저희가 일요일이고 이제 월요일이니까 아마 기본 그 사전 투표를 하시는 거죠. 사전 투표. 아니요. 당일날 하시려고. 당일날 할 거예요. 사전 투표 하셨어요? 당일날? 이게 딱 맞구나. 확률적으로. 난 당일날 어디 가려고 사전 투표 사전 투표 했거든요, 제가. 못 가요. 당일날 다 마감됐더라고요. 당연히 뭘 어디 가려. 갈 일도 6시에 통닭 먹는 날이라니까. 마감됐어요. 네, 6시에 통닭을 먹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사람들 옛날 같으면은 선거날 이렇게 다 모여 앉아가지고 노는 재미였는데 그런 건 좀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더더욱 안 되죠. 요즘엔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죠. 또 조금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조금씩 뉘앙스들이 좀 달라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미리 가서 얘기하는데 이거 비닐장갑 끼고 가거든요. 비닐장갑? 미끄러져. 조심하세요. 미끄러져. 그러니까 잘 잡고 딱 잡으신 다음에 미끄러질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반 찍힐 수도 있어. 반 찍힐 수도 있어. 그럼 다시 이렇게 맞춰가지고 다시 찍어야 되잖아요. 너무 막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되니까. 자기 장갑 끼고 가면 안 돼요? 자기 장갑 끼고 가세요. 자기 장갑 끼고 가셔야 되니까. 코팅된 거? 저왜 저기 예. 실리콘 장갑 있잖아요. 그런 거 끼고 가셔가지고 딱 이렇게 딱 정확하게 딱 자기 지금 원하는 무슨 시간이에요? 찍고 입시 오시면 됩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장갑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장갑도 얘기해도 돼요. 예. 제가 요즘 유튜브도 많이 보고 방송도 많이 보는데 점점점 이제 저도 좀 이렇게 느슨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지금 있어요.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앞에 부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 돼. 이런 얘기 해주셔야. 그래야지 많이 좀. 처음에부터 딱 유튜브 돌아왔을 때 막 심각한 얘기 들어가면 바로 스톱해. 물건 파시는 분도 있던데 유튜브 앞에 보니까 어떤 분 물건을 팔아봤다 닭발을 팔고 그래갖고 내가 저건 내가 아무리 유명해져도 저건 채용이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도 있었어요. 재밌긴 한데. 유명 유튜버들은 이제 협찬을 많이 받아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광고라고 해요. 협찬 받은 거. 아니 일단은 잘 한번 생각을 해보고 봉사단체랑 한번 결합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도 하고 이제 지금은 저희는 굉장히
그 시작을 하는 거고 그 교육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 뭐그 이상의 생각을 일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자, 일단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온라인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 목요일 날이죠. 이 방송이 월요일 날 나가면 목요일 날입니다. 총선 이후 목요일 날. 나머지 이제 중2 1, 2. 예, 1, 2. 예, 그다음에 고 1, 2도 이제 온라인 계약을 하게 되는데 현재 중3과 현재 고3의 온라인 계약이 가장 일반적이거든요. 예. 그럼 이제 요 상태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계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요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 요걸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요런 것을 이제 학생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해 나가고 기재해 나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까지도 한번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고등부는 대부분 보는 걸로 이렇게 결정해 나가고 있는 것 같고 중등부는 중간고사를 거의 이제 안 보는 걸로 결정해 나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온라인 강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10일 날 금요일이 네. 9일 날 목요일 날 했죠. 계약을 했잖아요. 온라인 계약을 해갖고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각 학교 고등학교 한 10개 고등학교 학생들 좀 모니터링했고 중학교도 몇 개 중학교에도 모니터링했는데 일단은 항상 이렇게 그 온라인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언론에서 비춰졌던 부분들은 대부분 보면 영상이나 사진들 보면 우리가 보시는 대로 온라인 원격 수업 종류 중에서 첫 번째가 쌍방형이잖아요. 줌을 이용해 갖고 그래갖고 왔어 뭐 안녕 친구 뭐 그다음에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네. 영상들 많이 봤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다 그걸 기대했어요. 그래갖고 그래도 최소한 수업은 선생님들이 그 쌍방향을 하시는 게 힘들 수 있으니까 뭐 콘텐츠 중심이라든지 과제 중심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최소한 아침에 아이들 조회 시간만큼은 선생님들하고 담임 선생님하고 마주 보면서 이렇게 쌍방향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출결 체크를 할 줄 알았는데 야 그거조차도 진행이 안 됐더라.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출결 체크를 했다. 출결 체크는 쌍방향으로 대부분 하시는데. 근데 제가 10개 고등학교를 다 모니터링했는데 단 학교도 10개 고등학교에서 단 학교도 출결 체크 물론 모르겠어요. 이번 주 금이 그게 또 학교들마다 또 저렇게 또 계약은 했지만 뭐랄까 좀 시범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형태라든지 몰라도 선생님들 카톡으로 막 이렇게 출결 체크하는 카톡한테 문자에서 출결 체크하는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컨텐츠를 그걸 다운 받는 순간부터 출결 체크가 되는 학교들이 있고 가지가지였어요. 쌍방향은 제가 저기 한 모니터링한 고등학교 중학생들 중에 쌍방향이 없었어요. 쌍방향으로 그 출결 체크를 없었어요. 출결 체크는 쌍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거 맞아. 그래서 최소한 수업비는 그럼 뭘로 출결 체크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카톡으로 적어도 카톡으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라인 클래스 같은 경우는 강의를 딱 들으면 보면 그게 선생님한테 봤다는 게 떠요. 네. 그래서 그거 갖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럼 틀어놓고 뭐 딴짓 해도 돼요. 그럼요. 뭘 해도 틀어놓고 딴짓은 그러니까 하겠죠. 지금 고3들이 불만이 지금 엄청 많아요. 그래요? 네. 나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내 고3 애들은 뭐야? 뭐지 그럼 아니 애들은? 공부를 하는 애들 괜찮니? 왜냐면 그랬더니, 이거 괜찮아요. 그럴 거 알았다 할만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할만해요 혼자 할만해요 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공부하는 혼자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또 나름 또 이렇게 학교 생활을 즐기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하고 대화하고 학생들하고 대화하고 막 애들은 얼굴 좀 보고 대화하고 막 오래간만이다 이렇게 안녕 친구들 막 그러고 싶었는데 그런 게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과제만 클릭하고 그거 받아갖고 언제까지 제출해라. 근데 또 이런 학교도 있어요. 월요일날 그날 출결 체크가 되는 게 아니라 금요일까지 과제를 제출하면 그게 출결이 인정이 되는 또 그런 또 출결 체크 방법도 있고. 뭐 당연히 과제를 안 내면 출결을 인정 안 돼요. 네. 과제형 수업은 명확해요. 과제형 수업은 과제를 안 내면 출결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있는 지역을 내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다 알아요 일산인 줄.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본인이 이제까지 1년이 넘도록 얘기해놓고서는 아니 모른대 사람들이 말을 할 수가 맨날 없대. 일산으로 오시라면서 오히려. 일산으로 오라고 자기가 얘기해놓고서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러고 도대체 뭐야 컨설팅 이거는. 하시려면 일산으로 오시라고. 일부러 그런 거야 이거 진짜. 무료 컨설팅 중학생 일산. 중3이 그래도 중3이 더 물어봤더니 중3 애들이 더 조회하고 시간표대로 이렇게 움직여서 나름 그 뭐죠 쌍방향은 아닌데 조회하면서 클릭하면서 이제 출석하면서 그 이제 시간표 우리가 알기로 최소한 그래도 1교시 뭐 듣고 2교시 뭐 듣고 3교시 뭐 이건 지켜줄 줄 알았는데 고3들은 그거조차도 없었어요. 근데 중학생들은 그건 있더라고. 그걸 지켜서 하는 학교들이 있더라. 세 개의 중학교가. 그래서 차라리 중학생 학교들이 더 그거를 잘 지켰네. 그리고 고등학생은 왜 그리고 고3인데 왜 이래 고3이라서 그러나? 그렇죠. 그렇죠. 고3한테 고3이라서 그런 거고요. 고3은 원래 학교 가서 네. 수업 잘 안.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완벽할 걸요. 또 하나 웃긴 건 뭐냐면 또 10개 고등학교에서 다 그런 건 아니고 또 나름 신경 쓰는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선생님은 자기가 그러니까 수업하는 모습을 찍어갖고 영상을 올려서 그걸 보게끔 하는 그런 학교도 있었고 또 굉장히 어떤 학교는 되게 나름 쌍방은 아니지만 노력을 한 모습들이 보이는 학교들이 있었어요. 제가 뭐 민우 사회자님도 알겠지만 중3들이 예비고등학교 올라가면 그 지역에서 항상 엄마들 예비고등학교 일반고 들어가기 전에 특목고 자사 말고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들어가기 어느 고등학교를 가는 게 좋을까요? 그건 뭐냐면 어느 고등학교가 나름 신경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항상 근데 이제는 그게 고민이 없어. 딱 보니까 나름 이 학교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번에 티나서 이제 그게 네. 탁 나타나는 거예요. 아직 이 경쟁 논리를 경험해보지 못하셔서 일반 고등학교들이 잘 그걸 모르시네요. 그래서 금방 티나요 이거는. 이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해줬다. 여기 진짜 선생님 신경 많이. 그렇죠. 저는 블랙독 드라마를 보면서 다 블랙독 고등학교는 다 그렇게 선생님들이 해주는 보니까 요번에 딱 보니까 이건 너무 아니다. 이건 어떻게 이렇게 애들한테 해줄 수 있냐. 어떻게 이건 그냥 선생님들 뭐 출근을 하시는 거야? 제대로 뭐야? 그러니까 정말 무책임한 어떤 부분들이 많이 보였어요. 선생님들도 고생을 하세요. 그리고 선생님들 지금 이제 되게 많은 준비를 하는데 일단은 줌을 쓸 수 없으신 분들, 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대여섯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이제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뀌고 그러니까 형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좀 생기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최근에 느낀 고민인데 저도 이제 코로나19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수많은 변화들에 대한 지점들을 많이 고민하는데 저는 이 사태 이후에 학교와 학원이 무엇이 다른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학교와 학원은 이렇게 달라졌구나. 그렇죠. 예, 왜냐하면 학원은 순수히 지식적 형태의 보완제적 개념이에요. 내가 어떤 특정 과목에 대한 교과 과목에 대한 이해와 요구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학교는 그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학교가 얼마나 좋았던 것인지를 애들이 알아야 돼. 학교는 선생님이 계시고 동료가 있고 대화가 있고 관계가 있고 협동이 있고 그 속에서 함께 배워야 되는 공동의 목표가 있고 다양한 것들을 배워가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나서 학교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즐겁게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학습적인 측면에 있어서 안타까운 건 학습적인 측면에 있어서 학원이 계속적으로 준비해가는 어떠한 노력과 학교의 어떠한 준비 과정 자체는 지금 현재의 한 달, 두 달 정도의 요 기간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똑같은 거를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보편적으로 어느 특정 고등학교는 학원보다 나은 또 고등학교가 있을 수 있고 중학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놓고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는 그간 많은 준비를 하고 영리성을 목적으로 오직 지식적인 형태를 전달하기 위해서 준비해놓은 어떠한 학교의 그런 형태, 학원의 그런 형태들을 학교가 단기간 내에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도 저는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교육의 측면 속에서 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움직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정도로만 일단 위안을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 문제는 이렇게 된 상태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 혹은 고등학교 입시를 위해서 지금 온라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무엇을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수업을 들으니까 이제 느낌이 올 거란 말이죠. 이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줘야 되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뭐냐면은 쌍방향 수업. 그다음에 또 하나가 선생님이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주는 수업. 또 하나가 뭐 유튜브나 혹은 EBS 강의를 듣고 과제를 내라는 수업. 요 세 가지의 형식이 있거든요. 아마 요 세 가지로 다 정리가 될 텐데 요 세 가지마다 각각 틀린데 그쵸? 각각의 어떤 대응에 대한 지점들이 각각씩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실강을 하시는 분이 계실 땐 되게 조심해야 돼요. 실시간 강의를 할 때는 왜 조심해야 되냐면 실시간 강의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로만 학생부의 기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실시간 강의 때 이루어진 내용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영상 속에 선생님이 진행을 할 때 바로 질문해야 되고요. 그 자리에서 질문을 해야 되고 그 자리에서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영상 속에서 그냥 바로 자기가 뭔가 준비한 요소가 있으면 선생님 저 그거 갖다가 그 과제 제출해가지고 제출해도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영상으로. 그럼 그 자리에 선생님이 아니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흔적을 명확하게 실시간 강의에서는 학생이 먼저 제안해 줘야 돼요. 그게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동영상을 보라고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동영상을 보라고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이제 과제를 갖다가 어떻게 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가끔 가다가 동영상만 찍은 다음에 과제를 안 내시는 분이 계세요. 그냥 미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찾아가도 돼요, 선생님을. 그러니까 학교에 오라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이 학교에 수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학생이 학교에 개별적으로 가는 것을 막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학교에 애들이 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아니 그 돌보면 있고. 네. 아니 근데 학교에 가도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애들한테는 가라고요. 저기 그 가서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와 그러면서 마스크 쓰고 갔다 와. 저기 뭐야 거기 있잖아요. 물론 가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저기 학생들 지침이 어떤지 모르겠다. 아니 저기 지침은 엄마 없어요. 아빠들 없어요? 다 저기 그 직장 다니고 예. 돌보기 힘든 그런 학생들은 초등학교는 애들이 지금 학교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엊그저께 저 주변 동료 선생님이 학교에 초등학교 가서 책 타러 갔는데 복학을 초등학교 갔더니 책 타러 갔더니 아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노는 아이들인데 저는 이제 뭘 얘기하냐면은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도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한번 마스크를 쓰고 그 본인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 거지만 제가 얘기하는 학교에 찾아가 봐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과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선생님에게 근거를 제시를 해드려야 돼요. 근데 실강은 근거를 실강 속에서 제시할 수 있지만 그냥 영상만 찍어서 올리시는데 과제를 내지 않으시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럴 때는 다양한 방법 스스로 본인이 찾아야 돼요. 특정 교과 과목 예를 들어서 확률 통계가 있어. 내가 이 확률 통계 수업을 듣는데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사망률을 기점으로 한 연구 논문을 만들어 보고 싶어. 그 선생님한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선생님은 강의만 딱 올려놓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선생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과 소통을 하고 이것에 대한 근거를 본인이 찾아줘야 돼요. 이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 세 번째 케이스는 오히려 편해요. 영상을 본 다음에 그 영상 본 것을 가지고 과제를 내라고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럼 그 과제 속에서 내가 표현해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오히려 더 여유로워요, 차라리. 내가 뭔가를 행위를 하는 측면에서 교과 세특에 뭔가를 쓰기 위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편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를 적절하게 배합을 해가지고 어느 과목 선생님이 어떤 강의의 패턴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요소가 달라지고 그다음에 어떤 학생의 경우에는 어느 과목이 굉장히 교과 세특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 선생님이 강의를 이렇게 한다. 그럼 거기에 맞게 내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세 가지예요, 어차피 제가 예상하는 것은 온라인 인강은 세 가지로 진행이 되는 거고 이 세 가지 패턴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세 가지 패턴에 있어서 선생님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실강인데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모두 다 실강을 해주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개 선택하실 수 있는 게 인강을 보고 과제를 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강을 보고 과제를 내라 얘기하면 그 과제 속에서 얘기를 하고 그 과제 속에서 얘기할 때 선생님과 카톡을 하든 내용을 이야기하든 반드시 소통을 해서 선생님이 학생부 기재에 충분한 근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숨통을 터줘야 돼요. 학생들이. 어쨌든 이런 어떤 세 가지 지점들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어필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 동아리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하거나 진로 활동 속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했었어요. 그동안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 마무리 작업은 그랬지만 올해는 교과 세특에서 해야 돼요. 고3 학생부 종합전형의 마무리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세특으로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워요. 왜냐면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 너 동아리 못한 거 뻔히 아는데 애들 못 모아가지고 거기서 했다고 우겨대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진로활동이라 해봤자 너 어차피 집에서 있었던 것인데 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자연스럽게 어필할 수 있는 게 교과 세특이기 때문에 해당 과목 선생님하고 나의 어떠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학생부 종합전형의 맨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고3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자기소개서를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미리 한번 써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일정이 이렇게 맞춰져 가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인 거고 학생들의 만족감이 제일 좋은 거는 영상을 찍은 다음에 들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렇게 눌러놓고 이렇게 딴짓해도 돼요. 이러면서 이렇게 딱 진짜 똑같아요.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실강이 제일 힘들어. 실강. 영상은 거의 없고 지금 보니까 EBS 쪽 연계 영상만 본 게 굉장히 되게 다수더라고요. 이게 1.2배속을 해도 되는데요. 돼요? 1.2배속 해도 되지만 정해진 시간만큼 클릭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중학생 할 때 그 시간에 그걸 다 봐야 되는, 그걸 다 봐야 출석인데 2배속 봤지?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는 정상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2배속 봤잖아. 근데 걔가 얼굴이 점점 빨개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그 시간 동안에 켜놔야 될 걸요.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2배속을 보든 말든 그 시간으로 이렇게 켜놔야 돼요. 구글 클래스하고 또 네. 저쪽하고 이제 다 시스템들에서 다르니까 네. 일단은 쌍방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쌍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쌍방향이 생각보다 적네요. 네. 그 그러니까 아까 나중에 한번 그 퍼센트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거 온라인. 사회자님께 민우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이 그 쌍방향을 하면서 그게 어떤 그 저기로 다 남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수업에 대한 부분도 엄청 신경 써야 될 거고 질문에 대한 대응도 생각해야 되고 쌍방향 수업의 경우에는 솔직히 말을 하면 기존의 시스템이 선생님들의 업무 강도보다 한 서너 배 이상 높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요.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도 서너 배예요, 사실은. 네, 그것도. 근데 그거는 본인의 사명감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선생님들은 악정고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과제 체크하시는 것도요. 사실은 평소보다 업무량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과제를 내는 것도 다 일일이 체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일이 줄어드는 건 없어요. 세상의 모든 일은 더 늘어나게. 왜냐하면 어차피 우회로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막혔다라고 하는 것은 평소 같지 않다는 거고 평소 같지 않다는 것은 우회로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일에 빨리 적응해 가는 것이 필요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실시간 온라인 라이브 설명했는데 고3은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학종에 대한 대응. 솔직히 제가 뭐라고 어떻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해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애들이 학교도 안 간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해요. 근데 오늘 뭐 사회자님께 민우 사회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어필에 대한 그 어필도 사실은 아이들 개개인의 성향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활발하고 좋고 그런 애들은 선생님들 더 적극적으로 선생님 사랑해요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어필할 수 있는데 또 내성적인 아이들은 또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 있고 근데 1, 2학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제가 드린 얘기들은 있거든요. 근데 고3은 제가 솔직하게 저 자신도 지금 이 시점에서 학종을 준비를 어떻게 해라라는 거에 대한 확신은 저는 확신 있게 답은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얘기한 저는 이렇게 저희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교과 세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다른 선택의 여지는 그렇게 크게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억지스러워요. 동아리와 진로를 가지고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억지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다 다친 걸 아는데 네가 무슨 동아리 활동을 했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 자신에 대한 기왕의 활동에 대한 마무리적인 형태의 요소
그걸 통해서 새로운 어떠한 계획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학교 수업의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는 거고 학교 수업이 3가지 패턴으로 진행된다면 그 3가지 패턴에 맞게 네가 준비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다 적응해요, 애들은. 금방금방 적응하고 또 있죠. 네, 적응 뭐 워낙 뭐 애들은 잘 적응하죠. 4월 24일인가요? 25일인가 모의고사 보러 학교를 또 가는데 또 오고 네. 다 뭐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도 저는 지금 뭐 고3들을 이렇게 보면 긴장하는 눈빛은 절대 찾아보기 힘들다는 부분. 그러니까 뭐 4월달 20 며칠날 그 보는 모의고사 그걸 봐야 일단 뭐 또 궁금한데 재수생들은 긴장해요? 네? 재수생들은 긴장해요? 재수생들은 지금은 긴장 안 하죠. 근데 원래 재수생들이 지금 긴장하는 재수생들은 세상에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공부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걔네가 공부를 하냐 마냐에 대한 문제인데 어차피 재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대형 학원들 위주로 진행된 거잖아요. 대성 쪽에 한 8,000명, 이투스 청솔 쪽에 8,000명, 뭐 메가 쪽에 우리가 한 8,000명 요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 상위권 애들이 종로 쪽에 좀 있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성이 한 달을 쉬었잖아요. 대성이 한 달을 쉬었고 이투스 청솔이 3주를 쉬었고 그 다음에 종로 쪽이 아마 2주를 쉰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들은 그러니까 수업이 진행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수능을 잘 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2월달, 3월달, 4월달에 어쨌든 움직인다는 거고요. 무엇보다 수학 문제를 풀고 있다는 거예요. 수학을 풀고 있다는 게 재수생들 입장에서는 수학을 풀고 있고 사탐은 어떻게든 과탐을 어떻게든 듣고 있다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성실한 아이들은 어쨌든 습관적으로 예복습을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성공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재수학원은 전부 다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잖아요. 지금 현재. 재수학원들은 지금 오프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왜 그걸 못 막아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걸 국가가 막으면 국가가 세금으로 영업 손실액을 보존해 줘야 돼요. 이거는 그 나이트클럽도 마찬가지고요. 클럽도 마찬가지, 술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행정명령을 내리는 순간 법적으로 이 손실을 보존을 해줘야 되는데 이미 대형 학원들이 사실상 한 달이라고 하는 것, 3주라고 하는 것들을 본인들이 손해를 봐줬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당국도 강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1년에 재수학원이 10달 정도를 운영을 하는데 10% 정도로 손해를 보고 시작을 해줬단 말이에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당국이 강하게 언급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일단은 없는 거죠.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강남의 그 클럽 뭐 이름도 되게 어려운 그 클럽 뭐 크크 뭐 어쨌든 거기서 뭔가 사고가 하나 터졌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 전에 왜 못했냐라고 얘기하게 되면 하나 사건이 터지니까 한번 명분상 막을 수가 있는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의 정책적 선택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정책을 선택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재수생들은 지금 현재 학원을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습은 명확히 드러나지만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이 효율이 높아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히 드문 몇몇 케이스 그리고 극히 드문 사회적 패러다임이 아주 바뀌어서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영상 매체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 되기 전까지 현 세대의 흐름 속에서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이 학습 효율이 높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재수생 애들은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찌 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런 학생들하고의 어떤 경쟁적인 측면들. 그래서 보통 학원들 같은 경우를 놓고 봤을 때 학원들의 오프라인 개원율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고3은 거의 또 마찬가지로 100%예요. 결국은 고3 학원들과 재수 학원들은 열려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고 학교의 경우에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온라인상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교육적 측면 속에 접근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반드시 학교가 뭐 지식만 배우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갖다 놓고 이제 아이들 전체를 좀 봐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재수학원은 통제가 쉬워요. 재수학원은 해보셨잖아요.
이렇게 줄 맞춰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쭉 하고 재수학원은 기본적으로 도시락 먹잖아요. 급식을 안 먹거든요. 재수학원 다 도시락 먹으니까 도시락 쭉 조심히 먹으라고 얘기하고 올 때마다 열 체크하고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잘 됐지 뭐 자습 같은 거 안 시키고 보내고 그 선생님들 마스크 쓰고 하고 선생님들만 죽은 맛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는 어떤 상황 학원들도 다 마찬가지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유불리를 굳이 따진다라고 얘기한다면 재수생이 조금 유리하다. 근데 공부를 좋아하고 잘하는 상위권 고3은 모른다예요. 왜 학교를 안 가? 학교를 안 가. 잘 됐어. 나 전교 1등이야. 어이 잘 됐어. 이 애들한테는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상위권 싸움에서 올해 데이터를 보면 알겠지만 저는 올해 상위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1%와 5% 사이의 상위권에서 재수생이 그렇게 유리할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 별로 안 유리할 거라고 봐요.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어려우니까 수업 일수가 부족하니까 수능이 좀 쉽게 나오지 않을까?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그건 뭐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하고는 문제 출제기 수능 출제 경향은 그건 전혀 상관없고 이제 오히려 그렇게 이제 학원들이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그런 학원 다니지 말라고 얘기해야지. 그렇게 또 생각하거나 그걸 또 악용하는 사람 또 하나 악용하는 사람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 이 상황에 지금 학종 준비 기간이 짧으니까 이 기회를 또 가지고 아주 못된 짓을 하는 또 사기업체들 컨설턴트들 무슨 못된 짓을 할 수 있어 지금 이 와중에? 뭐 어떤 거예요? 또 그러면서 이렇게 기간 모르니까 뭐 자기 소개서 봐준다 뭐 서로 지금 어떻게 해 컨설팅 비용을 높게 측정해 갖고 좀 고가로 받아서 또 이렇게 하는 스카이 캐슬이 세상을 너무 많이 나쁘게 만들어놨어. 그 전에 사실 그런 거 없었는데. 분명히 나와요. 그런 나오시면 뭐 또 신고하면 돼요. 그런 거 신고해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고 근데 최상위권 학생들 지금 1학년 학생, 고3 학생들이나 고1, 2 학생들 중에서 최상위 학생들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 학생들은 오히려 이 생활을 잘 즐겨요. 그래서 오히려 자습의 시간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습의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기주도 능력이 길러지잖아요. 그럼 이거는 수능에서 어떤 위력을 발휘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올해 같은 경우 아주 1%에서 5%, 3% 사이에 최상위권에서의 입시 경쟁은 모른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재수생이 유리하냐 고3이 유리하냐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재수생이 유리하겠죠. 올해는 일반론적으로 얘기하지만 상위권 5%까지의 어떤 싸움에서는 고3이 절대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역이 있으니까 희망을 좀 가지시고 뭐든지 다 항상 희망과 긍정의 의미를 갖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송을 들으시면 또 이런 희망이 안 생기시겠어요. 우리 애는 아니야 이러면서. 뭐 중위권 학생들도 또 나름 또 전략이 있어요. 그 그래요. 모의고사 보고 전략적 과목 선택해서 그렇죠. 또 진행하는 방법. 어쨌든 자습의 시간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씀 이 자리에서 밝혀드리고요. 생활의 규칙성을 위해서 좀 공부를 시켜주면 좋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했던 거는 고2, 고1 학생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부분이에요. 특히 고1은요. 동아리를 가입 자체를 못해요. 진로활동 자체는 일단 1학기간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무조건 교과 세특 속에서 모든 것을 어필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해당 교과 과목의 선생님들의 어떤 수업 패턴인지 온라인상에서 어떤 수업 패턴인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빠른 시간 내에 제가 약속드렸던 뭐 댓글에 대해서 제가 그 영상 올리겠다는 것도 못 올렸고 생각해 보니까 교육진단 뉴스브리핑도 못 올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유튜브는 제가 댓글 해줬어요. 네, 조금 좀 죄송하고요. 저희가 빨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정신을 차리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좀 이렇게 오늘 월요일이니까 뭐 내용 이렇게 진행하시고 말씀 한번 들으시고요. 다음 주에는 또 이렇게 또 순차적으로 계약이 진행되니까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4월 15일 수요일 날은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그런 날이니까 여기 방송 들으시는 모든 청취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은 자신의 소신껏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잘 수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전 대표님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이제 너무 한번 하겠습니다. 많아요. 네, 한번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을 꼭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예.